자, 일단 여기 미분의 활용편에서는 약간 이제 어떤 방식의 활용인 거냐면은 맥락이 두 가지 맥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정식 그 다음에 부등식을 풀 때 이 미분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뭔가를 좀 해보겠다라는 활용이 하나가 있고,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율이라고 하는 변화율이라고 하는 관점의 활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과서상에서도 보통 이제 원래 미분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건 되게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교과서상에서는 방부등식이랑 엮어서 많이 하는 활용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율적인 활용이 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볼 거야.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자, 얘들아, 여기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미분을 통해서 풀 수는 없어. 일단은 풀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얘를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정확하게 근을 구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지? 무조건 인수분해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알겠지? 3차 방정식을 풀든 4차 방정식을 풀든 어떤 방정식의 해를 만약에 정확하게 구하고 싶다면 인수분해에서 근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그냥 인수분해 통해서 가야 돼. 인수분해로 가야 되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이제 미분을 이용하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잖아. 그럼 그래프를 그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교점 개수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거든. 극대 극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근을 정확하게 구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근의 개수 같은 거는 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뭘 또 할 수가 있냐면은 부등식에서는 적어도 대소관계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 어떤 값에서는 얘보다는 더 크다라는 것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대소관계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미분을 통해서.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했던 미분을 가지고 했던 거랑 그렇게 크게 맥락상 다르지가 않아. 근데 조금 더 그거를 방정식의 입장으로 그리고 부등식의 입장으로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보자, 뭐 이런 느낌인 거거든 지금.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얻어갈 거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항상 이런 거 아니야? 방정식의 해는 있잖아. 방정식의 해는 함수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교점의 x좌표로 대체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건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갈 건데, 거기 있는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 자, 봐봐. 거기 예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얘가 있어. 응? 이런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된대. 알겠지?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P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야. 우리가 미분을 모르면 이걸 할 수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 왜? 저게 만약에 2차 방정식이었으면은 판별식이 있으니까 그걸로 처리하면 되는 거지만 3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조건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한다? 미분을 통해서 얘를 그림 그려서 교점이 3개 나오게끔 세팅한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되셨죠? 네. 그러면 자, 우리 두 가지 접근으로 한번 가보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얘들아, 얘를 함수 두 개로 쪼갤 거니까 얘를 fx라고 보고, fx가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p라고 가고, 여기도 마찬가지 함수로 쪼개가지고, 그지? 이렇게 y는 이렇게 해가지고 x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자는 얘기죠. 이해됐지? 그래서 이거 미분해서 그릴게. 이렇게 돼.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니까, 맞죠? 그럼 그림이 도함수가 이렇게 생길 거고, 마이너스 1이랑 1일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생기니까 어떻게 된다고 지금?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패턴이 생긴다고 지금. 괜찮지? 근데 얘가 이 3차 함수가 x축이랑 어떻게 된다고?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x축이 어떤 식으로 있어야 되냐면 x축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야 교점이 3개가 발생을 하거든. 맞아? 그러면 생각해 봐봐. 결국에는 이 값을 보고 이 값을 볼 건데, 이 값은 0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지? 그러면서 동시에 이 값은 0보다 커야 돼. 그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만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결국 여기는 아까 1이었지.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럼 1을 집어넣어 보자 얘들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p가 되거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p가 되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2 마이너스 p가 된다. 2 마이너스 p가 돼. 자 그럼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p는 뭐보다는 커야 된다?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된다. 일단 이거고. 됐지? 그리고 얘는 0보다는 또 커야 돼. 얘가 0보다 크려면 p는 2보다는 작아야 되지 얘들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p가 2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은 사실 똑같은 얘기긴 해. 똑같은 얘기긴 한데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차피 여기까지는 이미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쟤를 내버려 두고 반대로 쟤만 숫자만 있는 거를 그냥 넘기자고. 알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x 세제곱 마이너스 3x는 p가 될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함수로 그리고 이거를 함수로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랬을 때 교점이 3개 나오게끔 만들 거야. 대신에 이번에는 얘가 x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y는 p를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교점 3개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다. 이해되겠어? 근데 잘 봐봐. 내가 지금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있지. 왜? 그림 그리기에 너무 좋단 말이야. 맞아? 자, 홀수 차수만 존재하고 있잖아. 홀수 차수만 존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 기함수가 돼. 원점 대칭성을 갖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점 대칭성을 갖고 있고 그럼 그림이 요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맞아? 그리고 여기가 0이고 x로 묶이면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돼. 그럼 p를 이제 조절해야 되거든? p를 조절해야 되는데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을 때 우리 3차 함수 비율 관계 설명드린 적 있지? 3차 함수 비율 관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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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리고 1대 1. 첫 번째 라인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라인은 1대 루트 3이 있어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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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리고 1대 1은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3차 함수랑 접선에 관련된 얘기였고 그 다음에 1대 루트 3은 뭐였냐면은 3차 함수랑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봐봐. 이 3차 함수의 변곡점 누구야 지금? 여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 x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x축으로 보지 말고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가 루트 3이야. 자, 그 1대 루트 3의 의미는 뭐였냐면 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랑 똑같은 순간 변화를 갖고 있는 이 지점을 봤을 때 얘가 1대 루트 3이 된다는 거였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x값이 얼마라고? 1이란 얘기야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도 반대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봐봐. 이 상황을 알면 비율 관계는 왜 쓰는 거야? 미분을 가급적 안 하고 문제를 풀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1을 집어넣어 봐봐.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맞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당연히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는 2가 되겠지? 이해돼? 그럼 p가 어디 있어야 돼? 이거랑 이거 사이에서 이렇게 놀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 그래서 p의 범위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관점을 살짝만 달리하면 문제가 그래도 좀 더 쉽게 풀릴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알겠지? 가급적이면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옆 페이지에 나와 있는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좀 있는데요. 사실 별게 아니야. 선생님은 사실은 거의 여러분 이제 보통 보면 알 거야. 책으로 그냥 완결성 있게 책에다가 다 써놓은 그런 내용들은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야. 그냥 읽어도 다 이해가 돼. 오히려 중간중간 비워놓은 부분들이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거든 일단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고 이해하면 끝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만약에 fx가 있는데 ax 세제곱 더하기 뭐 이렇게 있다고 치고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서 생각을 해보자. 알겠어? 그러면 지금 거기서 말하는 상황은 뭐냐면 얘를 미분을 했거든? 미분을 했어. 그래서 얘가 는 0이 되는 걸 찾았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네? 이런 상황인 거야. 다시 얘를 미분해서 그놈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이런 느낌의 도함수가 생기게 되고 이런 느낌의 도함수가 생기게 되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서 극대극소가 두 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연출되지 않으면 극대극소가 없잖아요 여러분. 맞지?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이걸 전제로 깔고. 그럼 생각해 봐봐.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거죠. 맞아?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고. 그러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결국에 뭐예요? 극대랑 극소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결국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으면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다시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으면 3차 함수에서 극대랑 극소 값을 곱했는데 0보다 작으면 그냥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이 뜻이야. 됐지? 만약에 얘가 이 x축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맞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이 경우에는 중근이랑 다른 실근을 갖잖아. 집중해. 중근이랑 다른 실근을 갖잖아. 됐어? 이 경우에는 중근이랑 다른 실근을 갖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극대든 극소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극대랑 극소 중에 무조건 뭐가 생겨? 0이 하나씩 끼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맞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극대랑 극소를 곱했을 때는 0이 된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거든. 이렇게.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되니? 교점이 한 군데서밖에 안 생기니까 나머지는 허근이거든 그냥. 알겠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실근 하나에다가 허근 두 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 극대랑 극소가 어떻게 돼 있어? 한쪽에 같이 몰려 있다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극대 극소가 한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0보다 둘 다 0보다 크고 둘 다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두 개를 곱한 게 0보다 커야 된다 이 뜻이야. 됐지? 그래서 이 경우는 극대랑 극소랑 곱했을 때는 0보다 커야 된다 이거고 여러분은 이거를 외우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나는. 알겠지? 그냥 보고 뭐 당연한 이야기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냥. 됐지? 정작 외우셔야 될 건 따로 있어. 쌤이 다 말씀드렸지. 외우라고 한 건 있잖아. 그치? 비율 관계 철저하게 외울 것. 알겠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미분을 안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그만큼 시간이 절약되고 그 자체로 식 작성에 엄청나게 유리해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일단 1번부터 6번까지의 문제가 이제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거를 먼저 한번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자고. 자, 우리 1번 한번 볼게. 그 마이너스 a를 반대로 좀 이항시키는 게 편할 거야. 그지?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된대. 얘가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a 합을 구하라 이거거든 지금. 됐지?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지 않아? 이거는 그냥 미분해야지. 이거 그림 그려가지고 a를 쫙 거가지고 교점 3개 만들도록 하면 돼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얘를 한번 미분할게. 그럼 미분하면은 12x 세제곱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12로 싹 묶어주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좀 여기랑 여기랑 워낙 지금
같은 구조니까, 그지? x-2를 뽑아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1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도함수는 일단 만들었어요, 여러분. 도함수 만들었고, 그러면 도함수를 딱 이제 여기다 그려볼 건데,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1이고 있잖아. 하나는 2예요. 그죠? 그럼 그러는 순간 여러분 이 3차 함수는 무조건 점대칭성을 갖고 있는데 그 점대칭성이 지금 x축 위에 놓여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거 아시겠죠? 어떻게 판단하시면 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 대칭의 중심이 x축에 놓여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놓여 있으면 당연히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아. 좋아, 그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원함수는 선대칭성을 가져 안 가져? 안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지. 다시, 도함수가 점대칭을 갖고 있으면서 그 대칭의 중심이 x축 위에 놓여 있을 때만 원함수는 선대칭성을 갖는 거야. 거꾸로 도함수가 선대칭성을 갖고 있으면 원함수는 무조건 점대칭성을 가져. 그건 기억하지? 알겠지? 그거 잘 구분해 놔. 그러면 어찌됐건 얘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여긴 조금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러면 지금 봐봐. A가 이제 A를 그려줘야 되거든? 그럼 A가 어떤 식으로 있어야 서로 다른 세실근을 만들어낼 거냐면, 지금 여기가 그림이 더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거니까 A가 이런 식으로 있어도 되죠? 이렇게. 그럼 서로 다른 세실근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도 괜찮지 얘들아. 여기도 괜찮은 거잖아, 그지?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 알겠지? 이 사이에 있으면 교점 4개고 이거보다 내려가면 2개고 올라가도 2개고, 맞죠? 이 2개가 끝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A 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때의 극대랑 이때의 극소값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극대는 언제 나오니? 1에서 나오거든, 지금 1에서. 그지? 그럼 x에다 1을 넣어. 어디다가?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거지? 알겠지? 여기다가 넣자. 그럼 1 집어넣으면, 여기 말고 여기. 원함수에다 넣어야지. 1에다가 여기다가 1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3에다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플러스 24가 되니까 여기가 10이고 13이 돼. 여기 13이야. 맞지?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얼마야? 여기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돼? 2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 맞지 얘들아? 됐어? 2에다가 집어넣어.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을게.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는 16에다가 48이고 마이너스 64고 마이너스 24 플러스 48. 그러면 이렇게 하면 96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88이지? 그래서 얼마? 8인가요? 8? 그래서 이 2개가 이제 A 값이 가능한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A의 합을 구하시면 돼. 이렇게 2개 더하면 21이 되겠죠. 자, 2번 볼게. 자,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양의 근과 서로 다른 두 음의 근이 있어야 돼. 자, 서로 다른 두 양의 근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음의 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근이 4개가 되긴 해야 돼. 그러니까 교점이 4개긴 4개인데 양의 근이 2개, 음의 근이 2개라는 얘기는 결국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두 개가 만나야 되고 왼쪽에서 또 2개가 만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얘만 신경 쓸 게 아니고 x가 0보다 크냐 작냐도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또 이거 그림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미분해서 그림 그린 다음에 풀게요. 자, 4로 묶으면 거의 아까랑 같은 패턴이죠.
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4에 여기 x-3으로 묶을 거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까지가 들어오지 얘들아. 이렇게 됐어? 그럼 봐봐. 얘의 절편들을 찍었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3 찍었어. 어때? 간격이 같은 간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번에 3차 함수가 대칭의 중심이 정확하게 x축에 놓여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일단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면 당연히 원함수는 어떤 상황? 선대칭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 될 거고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일단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그럼 그냥 교점이 4개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오른쪽에서 2개, 왼쪽에서 2개가 발생을 해야 되니까 결국 0이라는 기준이 필요하고 그 0은 한 요 정도쯤 되겠죠. 이해되겠어? 됐지? 그러면 0을 집어넣으면 얼마냐?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0이잖아? 됐지? 그러니까 요 점이 0,0인 거야. 0,0인 거고 그럼 잘 생각해봐. 만약에 오른쪽에서 2개, 왼쪽에서 2개가 발생되려면 만약에 이 A를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긋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 둘, 셋, 오른쪽에서 3개, 왼쪽에서 하나니까 양의 근이 3개, 음의 근이 하나인 상태가 될 거 아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A는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냐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돼.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A는 누구보다는 작아야 된다? 0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 말이야. 요 Y값보다는 작게 있어야 된다고. 맞죠? 0보다는 작아야 되고 누구보다는 커야 되냐? 여기에 해당되는 Y값보다는 더 커야 되지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거랑 어차피 똑같잖아. 그러니까 3 넣어서 계산하는 것보단 마이너스 1 넣어서 계산하는 게 좀 더 편하니까 마이너스 1 넣어서 계산할게. 괜찮지? 그럼 마이너스 1 넣을게. 그러면 얼마냐면 1 플러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0이고 요거까지 하면 마이너스 9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9보다는 크고 왜 여기가 마이너스 9니까 지금 마이너스 9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지? 자 여러분 3번 한번 보자. 자 3번 fx가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거든. 근데 얘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gx가 된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fx를 플러스 m을 하면 그게 곧 gx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 됐지? 그 말이야 지금. 근데 gx가 0이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얘가 0이 된다는 얘기고 난 요걸 풀면 되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m이랑 같게끔 fx가 마이너스 m과 같게끔 하는 게 서로 다른 두 양의 근이 되도록 알겠지? 서로 다른 두 양의 근이 되도록 같도록 하는 m의 범위를 한번 찾아볼게. 자 그러면 fx는 그림을 그려야 돼. 어쩔 수가 없지. 미분을 할게요. 그럼 미분하시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거니까 그냥 바로 그림 그릴게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이제 마이너스 m을 적당하게 그려줘야 되는데 또 2개가 양의 근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또 0이라는 기준이 필요하잖아. 그지? 0이라는 기준이 필요하고 자 0을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0을 이렇게 놓읍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0, 몇이냐? 0, 마이너스 3이야. 됐지? 그럼 여기가 0, 마이너스 3인 거고 이제 마이너스 m을 그릴 거거든. 근데 마이너스 m을 그렸는데 오른쪽에서 2개 발생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 맞지 얘들아?
맞잖아, 그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3보다는 작아야 되고, 자,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3보다는 작아야 되고, 누구보다는 커야 돼? 이 3 넣은 값보다는 더 커야 된다. 알겠지? 얘보다는 더 커야 돼. 그럼 3을 넣을게요. 3 넣으면 27, 27이고 사라졌고, 마이너스 27에다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0이거든요. 얘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의 범위는 3보다는 크고 30보다는 작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됐어요? 네. 자, 4번 가볼게요. 자, 이거랑 얘가 한 점에서 접하고 다른 한 점에서 만난대요. 자, 한 점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점에서 만난대. 자,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풀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접근 방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풀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3학년이 되면 더 많이 느낄 거야. 알겠지? 분명히 틀리진 않았어. 올바른 길로 갔는데 안 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 계산의 복잡성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최대한 효율적인 길로 자꾸 선택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약간 좀 이랬잖아. 아예 틀린 길로 가버려서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맞는 길로 가도, 알겠어? 잘못하면 답이 너무 어렵게 나오고 아예 안 나와버리는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두 개가 한 점에서 접하고 다른 한 점에서 만난다를 그냥 고지고대로 해버리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맞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지, 지금. 하나는 3차 함수, 하나는 2차 함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우리가 그동안은 약간 이런 관점이었거든? 여기서 접했네? 접하네? 그러면 뭐 했지, 얘들아? t라고 두고 이 접점을 구하려고 노력했었잖아. 그동안의 관점은 약간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두 가지 식을 썼을 거야. 첫 번째는 뭐야? 함수값이 서로 같다. 두 번째는 뭐 했어? 미분계수가 서로 같다. 이해돼? 그래서 식 두 개를 만들어내서 찾는 거지. 그럼 어차피 t가 있고 a가 있으니까 t랑 a에 대한 식 두 개가 나올 거 아니겠어? 그럼 두 개를 적절하게 연립해서 찾으면 되는데 이건 1차 식이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 계산하다 보면은.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다 tt를 넣어가지고 t 세제곱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a랑 같다.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미분해서 넣은 거 3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이랑 2t 플러스 2가 같다. 이거 해서 또 풀어. 그럼 요거 가지고 t를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 t를 또 여기다 집어넣어서 a를 구할 수 있겠지. 가능하다 이 말이야. 가능한데 계산이 너무 빡빡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가지 말고 한 점에서 접하고 다른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중근이고 또 다른 실근 갖는다 이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약간 방정식의 관점을 확 틀어버리라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방정식은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잖아. 이거 결국 두 개가 같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A만 두고 반대로 다 넘기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이제까지 풀었던 문제랑 똑같잖아.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생각이 빠질 수도 있죠. 틀렸습니까, 이 생각이? 안 틀렸어. 맞다고. 맞은 생각이야. 근데 계산이 좀 빡셀 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부터는 진짜로. 알겠어? 넘어가 볼게. 그럼 여기는 x 세제곱이 되고요. 이거 없어지잖아. 그치? 이거 반대로 넘기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x가 돼버리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a야. 그리고 요거까지 같이 넘길게.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괜찮아? 됐지? 그럼 얘는 그림 그리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림 그리기 너무 좋지. 아까 봤잖아. 여기가 0이고 x제곱으로 묶으면 여기 아까 루트 3이었나? 여기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 근데 얘가 접해야 되잖아. 이걸 했을 때 지금 한 점에서는 접하고 또 다른 한 점에서는 그냥 교점인 거니까 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이렇게 있던지 아니면 요렇게 있던지 아니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아까 봤죠? 요 지점이 얼마야?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그냥 1이 돼야 돼. 맞지? 그럼 1 넣어. 그럼 얼마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이때는 뭐야? 당연히 원점 대칭이니까 2가 되겠지? 그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으니까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해서 A 값 두 개를 뭐 더해라 뭐 이런 거죠 지금. 이해돼? 됐지? 자,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 얘가 항상 이렇게 되도록 k의 범위를 정하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하는 얘가 항상 성립하는 어떤 절대 부등식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 지금. 절대 부등식이 돼야 되는데 k의 범위를 구하는 거고 어차피 k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애교운 게 뭐냐면 이건 그냥 숫자에만 미지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반대로 넘기는 건 일도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 이제 k가 요런 데 가 있다든지 아니면 요런 데 가 있으면 이제 함부로 넘기기가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조금 이제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긴 가는 거긴 한데 일단 요렇게 지금 미지수가 요렇게 상수 쪽에만 있으면 이렇게 반대로 넘기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넘깁시다. 이렇게. 됐죠? 네. 그럼 여기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k 이렇게 돼야 되고 요 범위 하에서만 볼 거예요, 여러분. 됐지? 그러면 일단 미분해서 그림 그릴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6에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야. 그 얘들아 그림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겠다,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1이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어디를 봐야 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곳을 봐야 돼. 근데 잘 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곳을 봐야 되는데 어디에 찍히냐에 따라서 최소값이 달라지죠. 만약에 마이너스 2가 여기쯤에 있어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가 최소가 되니까 마이너스 k는 이거 최소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가 한 요 정도 찍혀 있어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사는 거니까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k는 이걸 최소값을 보고 요거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 이해되겠지?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스탠스는 뭐였냐면은 그거는 이거랑 이거는 숫자를 직접 집어넣어가지고 대입해봐야 아는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적어도 3차 함수는 비율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쓰면 좀 편하게 갈 수는 있어.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걸 똑같이 그냥 가상으로 한번 긋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냥 접선을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이해돼? 그러면 말씀드렸지만은 요거랑 같은 순간 변화율이 여기고 요 지점이랑 여기가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란 말이야. 맞지? 근데 이 실제 길이가 얼마니? 실제 길이가 2분의 3이죠. 2분의 3이니까 여기는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그러니까 4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4분의 3만큼 뒤로 가면 돼. 근데 이건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여기 좌표가 얼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5가 될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2는 이거보다 더 작잖아 숫자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봐야 될 지점은 아 여기서부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그리고 결국 최소값이 여기인 거 확실하니까 그 마이너스 k는 요거보다만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갈게. 됐니?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를 만약에 집어넣게 되면 얼마냐? 여기다가 넣어야 되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2에다가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아니지 마이너스 2니까 그냥 마이너스 12 맞죠? 그다음에 플러스 10이죠. 네.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32가 되네.
됐지?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0이야. 그래서 그 마이너스 K가 이 마이너스 32보다도 더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 지금. 됐어? 그럼 이제 K를 구하는 거니까 K의 범위는 3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냥 푸시면 되는 거지. 됐어? 자, 6번 볼게. 자, 이번에도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야 되거든. a를 구하는 거야. a를 구해야 돼.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지만 중요한 문제고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우리는 앞으로 그냥 계속 계산만 해가지고 문제 푸는 상황이 아니고 적절한 해석과 그것이 이게 물론 계산을 아예 피할 수는 없어. 계산하긴 해야 돼. 근데 그 해석적인 측면이 무조건 결합이 되어야만 해, 이제는. 그게 안 되면 아예 못해. 계산 자체를 못 해버려.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긴 약간 단적인 예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뭐냐면은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이게 절대부등식이란 말이야. 절대부등식인데 지금 여기랑 이 식의 구조를 봤더니 여기서 지금 미지수가 변수가 누군가 미지수가 누구에 대한 부등식이니 지금? x가 주인공이에요. x에 대한 부등식이라고. 그러면 결국 얘네들은 어떤 상수야, 상수. a가 뭔지는 모르지만. 됐어? 그러면 생각해봐.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있고 이걸 만약에 반대로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 3a 4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이니까 기본적으로 얘랑 같은 구조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를 fx라고 두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a가 되는 거지. x에다 a를 넣은 어떤 함수 값이 되는 거야. 근데 그 함수 값이랑 얘랑 비교했을 때 언제나 얘가 더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그럼 어느 정도 눈치가 채지냐?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자, 생각해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y는 fx야. 알겠지? 만약에 내가 이거 a를 여기 있는 값을 넣었어. 알겠어? 그럼 fa는 요 값이 되는 거야, 얘들아. 맞죠? 그러면 이 fx가 이 fa보다 언제나 크다라고 볼 수 있나? 안 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언제나 크려면 a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요 값이 y는 fa가 되고 언제나 얘랑 비교하면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한마디로 나보고 뭘 구하라는 거야? 이 함수의 최소값을 만들어내는 x값이 곧 a입니다를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는 이 그래프의 최소값을 만들어내는 x좌표를 구하려고 노력할 거야. 이해돼? 됐지? 근데 이 함수를 그리면 되는데 그 함수를 그릴 때 물론 미분을 해서 그리면 돼. 근데 이 함수는 너무 또 특징적인 함수야. 왜냐? x 세제곱으로 묶이거든? x 세제곱으로 묶인다고. 그러면 여기가 3x 마이너스 4잖아. 어? 그러면 x축과 0과 3분의 4에서 만난다 이거죠. 어? 근데 무슨 근이야 0에서? 삼중근을 발생시키잖아. 삼중근을 발생시키면 거기서 접선은 기울기가 0인 상태가 되면서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발생됐잖아. 기억나지?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보나마나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근데 제가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는 크게 1대 루트 2와 오케이? 1대 루트 2와 3대 1만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 오케이? 1대 루트 2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대칭성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 기울기랑 같은 순간 변화 이렇게 만들어내면 여기가 1대 루트 2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3대 1은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중근을 가질 때 있잖아. 접하는 게 이 접선이랑 만나는 게 여기가 삼중근이고 또 다른 실근이지.
그러면 이 귤기랑 같은 순간 변화율을 만들어내는 이 지점이 몇 대 몇이다? 3대 1이 된다라고 했던 거야. 그럼 얘는 그 3대 1이 적용될 수 있는 값이잖아, 지금. 그럼 지금 봐봐. 요 지점을 찾고 싶어. 근데 여기가 3대 1이야. 그럼 전체적으로는 4인데 3분의 4야. 그럼 결국 여기가 1인 거지. 3분의 3, 3분의 1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최소값은 언제 만들어져? x가 1에서 만들어지는 거 맞지? 그래서 a가 1인 거야. 이해돼? 됐지? 그래서 a 값은 그냥 1로 잡아주면 된다. 왜? 여기에 최소값을 만들어내는 x값이 1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럼 f1이 여기가 될 거니까 이 f1보다는 언제나 이 fx가 더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됐어요? 네.